예, 그동안 부실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등 3명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이 부실사 의혹이 참 여러 방면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의혹이. 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거 현장 점검한 지가. 네. 결국엔 부실사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결론인데 어디가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이제 고유정한테 속아가지고 예.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에 속아가지고 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소위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예.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종수사를 처음에 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사망했는지 몰랐으니까요. 예. 네. 근데 실종수사의 기본이 CCTV 확보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주변 수색이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 태만히 했다. 이 점을 지적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압수수색을 나갔거든요. 예. 그때 졸피뎀을 놓쳤잖아요. 확보하지 못하고 네.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종인지 또 그다음에 항상 실종 수사를 할 때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예, 예. 한쪽으로는 실종 수사, 한쪽으로는 범죄 수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너무나 소극적으로 응했다.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 동부경찰서장 전직 말이죠. 그다음에 형사과장, 여청과장 이 세 사람이 이제 그런 혐의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그 체포 영상 같은 거 예. 유출했다는 점 그것도 이제 지적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미흡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가지고 예.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 예. 근데 조금씩 시기를 잘못 맞추고 예. 그다음에 또 소극적으로 수사에 지휘하고 수사에 응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감찰 조사를 한 결과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직책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못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 강하면 뭐 파면, 해임까지도 가는 거지만 뭐 강등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심하다고 보면 직무유기 뭐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기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한쪽으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 내지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수사의 방향은 옳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의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감찰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징계를 일부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그렇죠. 얘기라서 이제 뭐 경찰에 대한 비판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진상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면 기존에 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거를 그냥 현실로 뒷북치기, 그러니까 예. 확인하는 정도 예, 그렇죠. 선이라서 이게 과연 어떤 의지가 있어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감찰을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예. 얘기했지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못해서 여론이 들끓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유정의 현 남편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러면서 사실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뭐 진상조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성적 고려, 예. 고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종합 위기관리 대응팀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예. 지역 경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이제 실종 수사로 보고서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종 수사를 보고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예. CCTV 확보라든지 주변 수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범죄 수사도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종 수사 매뉴얼을 좀 만들겠다. 예. 뭐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맨날 반복되지만 맨날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찰청 차원에서 예. 이 TF를 만들든지 예.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예.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 매뉴얼이든지 아니면 또 뭐 대응 방법이든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또 예. 그런 팀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팀을 좀 두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게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네, 있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위기 종합 관리 센터라든지 네.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역 쪽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중앙에서 나서 가지고 뛰겠다. 이거 뭐 사실 광역 수사대나 그렇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별 다를 게 없어 그 보이는데. 얘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관수사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전부 다 그럼 중앙에서 뛴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역은 전부 다 형해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예, 경찰은 그러면은 뭐 잡범인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 경찰의 역량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역 경찰이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지역 경찰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서울 경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이 어떤 피해를 당하면 잘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예. 제대로 이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어떤 불만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제주 이 고정 사건을 보면 예. 사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만약에 예. 서울에서 있었더라면 예.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부실하게 됐겠는가. 예. 그런 의혹을 갖는 건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의 경찰이 뭐 전부 다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오히려 우수한 경찰들을 지역에 좀 파견도 하고 예. 지역 경찰의 역량을 올리고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12일에 고유정 네. 사건에 대해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금 네. 일단 시신은 없는 상태고 글쎄 말입니다. 네,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뭐 유죄는 확정일 테지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 부분이 또 쟁점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12일 날 1차 공판이 열립니다. 저번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예. 다행히 지금 고유정이 어쨌든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사체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87점에 이르는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직접 증거는 그렇게 만만치 예, 못해요. 예. 물론 도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유죄는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살해의 방법이 예.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도구가 나왔다 그러지만 그냥 도구가 나왔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 예. 정말 지금 정당방위성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성폭행을 막으려다가 네네네.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 설사 정당방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과잉방위가 되면 예. 과잉방위가 뭐냐면 막으려다가 좀 지나치게 예. 이렇게 막았다. 이게 이제 과잉방위입니다. 예. 네. 그래도 그건 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살해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살해 동기입니다. 동기. 예. 근데 동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하는 얘기가 기껏해야 나 성폭행 당할 뻔해가지고서 죽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근데 저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살해 방법과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우발적 살인 내지는 또 과잉방위적 살인이 예. 돼가지고 뭐 10년 이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유죄 입증과 그리고 이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이나 범행의 재질이나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예.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점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공소 유지가 검찰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마 상당한 어떤 쟁점, 불꽃이 튀길 겁니다. 네. 그 오른손에 붕대 감고서 왜 다쳤다고 그런 예. 거 그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런 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1차 공판 12일 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공소 사실은 일단은 살해 사실만 인정하고 예. 사체훼손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고 12일에 첫 공판 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예, 이것도 참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성추문입니다. 네.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글쎄 자세한 말이죠.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예, 충북의 한 여교사가 예.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사 의뢰가 돼가지고 예. 수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무혐의로 보고 있다. 이것이 네. 이제 핵심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 중학생을 예. 성관계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혐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죠. 지금 이제 우리 형법에는 말이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있습니다. 예. 13세 미만의 예.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에는 예. 가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그렇죠. 원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있으면 처벌 안 하는 거잖아요. 어른 같은 경우에. 예. 근데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예. 해가지고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학생이 13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아. 13세 이상이니까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가 없죠. 예. 빠져나간 겁니다. 아.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본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 아동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 여기에 17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예.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핵심을 보면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성적 학대 행위 하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봅시다.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는 거. 이것을 그다음 성행위를 했다면은 나하고 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예. 네. 여기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말이죠. 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쪽으로 안 가고 사실 무혐의 처분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과거에는 저런 사건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선생님하고 이 아동하고 이런 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굳이 이런 아동복지법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저는 이상한 괴기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0년에 있었던 예. 40대 학원장이 예. 자기 학원의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이 형법으로 처벌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처벌을 안 하니까 이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재기수사를 해가지고 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기소를 했더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년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전례가 있네요. 예,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 아동을 갖다가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성적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 성관계로 이끌어 간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내지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서 예. 처벌을 한 예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31세 여성 학원의 교사가 예. 이거 31세 교사가 예. 이번엔 남학생을 상대로 예. 남학생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비슷하죠. 예.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거고 예. 그때는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그때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예, 13세였습니다. 딱 13세. 13세였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13세 미만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미만이야만이 그 형법이 되는 건데. 그랬으면 또 의제 강간 그게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장강간죄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요거는 징역 6개월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도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것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판례가 예.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경찰에서 만연히 무혐의 처분할 게 아니라 예. 검찰에다 넘겨가지고 예. 검찰에서 판단하도록 한다거나 검찰에서도 기소를 일단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지. 그렇죠. 이걸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경찰의 어떤 이 지금 무혐의 처분이 물론 이제 경찰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또 가봐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또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예. 말하면 두 사람의 어떤 성관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41세 뭐 학원장 그다음에 31세 학원의 교사와 예. 똑같지는 않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예.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예. 얼마든지 아동복지법에 의율이 가능한데 예. 네. 섭불리 경찰에서 이게 무혐의를.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네.
자, 이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네. 가볼까 하는데요. 이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안성에서 그렇죠. 폭발 네.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 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밝히기가 어려운 게 원래가 이제 이게 종이 공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아마 다른 사람한테 지하에 또 세를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얻어가지고 다시 세를 주는 거를 전대라고 그래요. 네. 뭐 그러는 과정에서 그 전대로 공장의 어떤 그 창고로 쓰고 있었는가 봐요. 전대받은 예. 사람들이.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그 폭발성 물질을 놨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반도체 세정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예. 반도체 세정제는 아니랍니다. 또 뭐 반도체 연마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정제는 불이 붙고 폭발을 하지만 연마제는 불이 붙고 폭발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지금 폭발의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는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를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 예.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번 사건은 어쨌든 실화라고 이제 볼 여지는 있어요. 네. 뭔가 잘못해가지고 불나는 게 실화 아닙니까? 네. 예. 그다음에 업무상 불이 나면 업무상 실화라고 그러고 예. 크게 잘못하고 불이 나면 중실화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나게 누군가가 했다면 그 사람들은 실화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내지는 또 중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이거는 이제 3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걸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고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뭔가 폭발물을 거기다 놔가지고 진짜 불이 난 거라면 그거는 위험물 관리법이라고 있어요. 네. 뭐 그것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꼭 뭐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번에 희생당한 이 예. 소방관 정말 자신의 어떤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인명을 구조하려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결식이 이제 열렸는데 예, 참으로 예.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인데요. 다만 예. 그런 숭고한 어떤 희생 정신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 같이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예. 또 오늘 그런 어떤 연결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예. 전달이 있었고 하여튼 상당히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인이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합동 감식, 정밀 감식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